네, 잠시 후에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예상대로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유럽 통합과 또 유로화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 앞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에 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대선 결과를 점검해보고 또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은 그 선거가 많아가지고요. 네. 어제도 그 프랑스 대선 결과를 좀 지켜보느라고 그렇죠. 잠을 좀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네, 주말에도 막 끊임없이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잠시 후에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프랑스 결선 투표 지금까지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프랑스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최종 득표율과 거의 맞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코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출구조사 걸 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찍었는데 분위기상 보면 A 후보를 찍었다 하면 좀 불려다 보면 B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출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맞는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1차 결선 투표에도 보면 사실 그 1차 투표에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마크롱 후보가 23.6% 정도 네.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의 그 득표율도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래서 거의 정확하죠. 거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된다라는 그 우리 EPD께서 방송을 아주 신중하게 방송하다 보니까 또 TV 방송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정확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당선된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당선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프랑스 대선은 이렇게 1년 전부터 화두가 됐었죠. 지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울랑도 대통령인데요. 네. 작년 그 4월 달에 그 파나마 페이퍼스를 아세요. 주요 권력층들이 조세피 지역에 그 검은 돈 숨겨놓은 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됐거든요.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울랑도 대통령, 지금 EPD께서 그 울랑도 대통령을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울랑도 대통령이 여기에 페이퍼스에 걸렸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본인 자신이 더 이상 대통령 선거를 안 나오겠다 해서 이 프랑스 대선이 국제적으로 브렉시트 협상과 함께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죠. 그랬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그 보수당의 피용 후보가 상당히 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 대선에 피용이라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찾았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의외치 않게 양복 스캔들이라 해서 양복 스캔들의 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했던 걸로 글쎄 기억을 하는데 6천만 원 네. 이상 됐습니다. 6천만 원 네. 이상.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그 양복 스캔들이라 해서 이 비용 후보가 이렇게 탈락을 했던 네. 물론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는 사실 이 지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1차 투표 직전에는 아주 경합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뭐 우세했던 사람이 르펜인 후보, 그 다음에 마크롱 후보, 그럼 멜랑숑 후보,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접점해서 대부분 다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20에서 23%의 서로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접전을 벌였었죠. 네. 그런 만큼 1차 투표 결과가 굉장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역시 마크롱 후보, 중도신당의 마크롱 후보와 그다음 르펜 후보가 확정돼서 이번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마크롱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랭킹 뉴스에서도 우리 그 한국경제TV 랭킹 뉴스냐 아마 언론에서 보면 가장 그렇게 그때그때 분위기를 잘 잡아줄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선거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한국 선거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면 1등 이렇게 1위가 프랑스 대선과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주요 전개를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 대선을 내일 치르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네. 사실상 프랑스의 지금의 울랑도 이렇게 대통령 시절에
올랑드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부 장관에서 굉장히 최연소로 경제장관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화제를 뿌렸었는데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특히 우리나라의 이렇게 많은 장앵커 같은 나이 또래에 있으신 분, 결혼하지 네. 않은 나이 또래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한동안 화제가 될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마크롱 후보가 어떤 데는 40세로 나오고 어떤 데는 39세로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로 만을 기준해서 39세다. 그렇겠네요. 한국 네. 나이는 40세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는 오늘 40세로 나오고 다른 데에는 39세로 나오는데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 프랑스의 세계 G7 국가, 서방 선진 7개국의 국가에 39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것은 이 자체가 화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프랑스 대통령 역사상 가장 나이가 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계의 주요 이렇게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 중에서도 네. 가장 나이가 어린다 하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정치를 입문하기에 이제 경제부 장관의 행정 강요니까 정치를 입문한 게 작년 이맘때거든요. 아. 중도신당 네. 앵마르즈를 창설했거든요. 창당과 함께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선에 나가겠다 하는 이런 대선을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1년이죠. 1년이죠. 그렇죠. 1년 정도 그래서 지났죠. 가장 짧은 기간에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도 또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양대 정당이라는 공화당과 사회당이 이번에 결선 투표에 나가지 않는 것도 프랑스 정치 역사상 가장 이렇게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퍼스트레이디죠.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가장 또. 이슈가 네.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앞서 이렇게 했던 이렇게 랭킹 뉴스에선 장캐스터 이렇게 해서 요즘 방송을 참 잘하고 계신데요. 그분이랑 같이 얘기할 때 아이고 25세 연상에 이렇게 퍼스트레이드면 당신은 이렇게 25세 연하의 남자라면 어떨까 할 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는 아마 이 문제도 계속해서 화두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걸 언론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데요. 소송장당인 엠마르즈에 지금 의회의 의원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거 이제 보는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마크롱 후보가 이렇게 당선이 돼서 프랑스를 이끌고 이렇게 수 있다는 의회 협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프랑스 정치와 앞날에서 꼭 밝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의석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향후의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럽 가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장앵커도 스웨덴에서 공부했었죠. 네. 근데 지금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 네. 프랑스의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보면 가장 고답적이고 예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프랑스의 사상다운. 저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25세 연상의 그렇게 그게 스승 그것도 네. 더더구나 스승을 자기의 그렇게 아내로서 맡는다는 것은 프랑스 것처럼 이 사실혼주의에서 과거에 프랑스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렇게 스캔들을 많이 일으킨 그런 이렇게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전 올랑드 대통령 전에 사르코지 네. 대통령이거든요. 프랑스는 법률혼주의가 아니라 사실혼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퍼스트레이드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이렇게 우리를 얘기하면 여성을 사귀어서 굉장히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무리 이렇게 프랑스 정치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이미지가 퇴색된 적이 있는데요. 그게 프랑스 스타일을 보이겠습니다. 네. 자유로운 사상 그리고 프랑스의 아름다운 정치적 문화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의 가치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가장 맞는 이런 후보 그리고 당선된 사람이 마크롱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화제를 꽂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참 많아서 많은 화제를 또 뿌리고 있습니다만은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또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한 번씩 살펴볼까요? 뭐든지 하려면 네. 그 이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1년 전에 마크롱 후보가 대선에 그것도 신당,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신당을 창설해서
됐거든요. 지금의 요즘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대선에 선거할 때 아이고 도널드 후보가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대통령이 나올까?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 지지도가 작년에 뭐냐 지금 미국의 그 4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는 사실상 출발할 때는 국민의 지지도가 1%뿐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1년도 못 되는 기간에 이렇게 신화를 창출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마크롱 후보도 사실 1년 만에 그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네. 사실상 그 미국은 양당제도 아닙니까? 양당제도. 그렇죠. 근데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선이 된 문제에 대해서는 화려함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1년 전에 프랑스의 정치 역사상 보면 공화당과 사회당이 양대 거대 신당이거든요. 저도 이제 프랑스에 이렇게 출장을 이렇게 가보면 프랑스는 사실상 그 공화당과 사회당 이외에는 그리고 이번 선거 이전에는 전부 결선 투표가 한다면 전부 뭐냐 이 공화당과 그 사회당이 나갔던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작년에 신당을 창설해서 대선에 도전하겠다. 마크롱 후보가 이렇게 선언할 때는 이런 후보 자체 그 선언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력이라든가 조직력에 상당히 이렇게 그 열세를 떼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 나중에 자원봉사자가 사실 1차 결선 투표, 1차 투표 이전서부터 이게 자원봉사가 됐습니다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자금력과 조직이 받치지 않은 상태에서 1인 선거였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네. 언론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적을 안 해주는 것도 이렇게 1인 후보였다, 1인 후보였다. 의회 의석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한 사람이 네. 선거를 치른 거죠.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1차 그 투표 직전에는 테러가 발생했죠. 유명한 그 테러. 맞습니다. 제가 네. 뭐 테러라 해서 유명한 테러라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는 사실 그 프랑스 정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이런 그 테러의 최악의 그 테러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번 그 대선에 나왔던 마틴이라든가 그다음에 멜랑숑 후보 이런 사람들이 유리해서 1차 투표에 이렇게 이분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경제 전문가로 자처했던 마크롱 후보는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탈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프랑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우리 대선에서도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결국 대선을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경제를 선택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마크롱 후보가 당선됐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2차 결선 투표에서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반대당인 민주당의 사실 클린턴 후보한테 지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10월 27일 날, 작년 10월 27일 날 이렇게 FBI 그 재투표 뭐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해킹 사건 때문에 네. 사실상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발생해서 막판에 이렇게 트럼프로 당선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자, 2차 결선 투표 직전에 마크롱 후보 진영에 대규모 해킹 사건도 발생했죠. 네. 이것이 뭐냐 제2의 러시아 해킹 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불렸습니다는 결국 프랑스 국민이 앞서 말씀같이 경제를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이외에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를 기득권에 대한 환멸이 이렇게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했었고 이번도 뭐냐 기득권의 환멸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를 선택했던 마크롱 후보가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네.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화려한 됐다. 그래서 우리가 꽃 속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엄동설한 속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오는 피어나는 걸 경우죠. 펴는 네. 경우죠. 그런 경우에 비유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동설한에 막 풀이 돋았던 마크롱이라는 새로운 후보의 그린슛 이제 프로테스트라는데요. 이것이 뭐냐? 정말로 마크롱 후보가 얘기하는 식으로 공약한 것을 프랑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도약할 것이냐 해서 네. 가을에 풍성한 가을에 해당되는 골든골을 만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석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우여곡절 끝에 또 당선이 된 마크롱 후보 또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면서 또 가장 먼저 관심이 되는 것은 바로 또 EU의 앞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럽 통합의 앞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유럽 통합 앞날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럼요. 중요한 시기에 마크롱 후보가 당선된 측면에서 보면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럽 금융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그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마크롱 후보가 그 당선된 이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유럽 통합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경제 역사상 보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1905년에 사실 그때 당시에 세계 주도권이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팍스 브리테니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그 이렇게 그때 당시에 테일러 시스템에 의해서 뭐 요새 테일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존 테일러 교수라든가 이래서 네. 차기 페드 의장이랬는데 그저 아니고 포드의 자동화 시스템, 컨베어 벨트 시스템에서 사실 2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이런 컨베어 시스템에서 미국의 생산성이 증대돼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는 상태에서 네. 이 주도권이 팍스 그렇게 아메리카 체제에 오는 상태에서 자 유럽이 다시 한번 옛 영화를 구축하자 하는 측면에서 자유사상가에 의해서 유럽 통합 구상을 했던 것이 우리가 을사보여줘야 자행커 을사보여줘야 언제 맺었는지 모르시죠? 네. 1905년 20세기 초에 맺었는데요. 아. 이때를 기점으로 하면 사실 그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유럽 통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네. 2010년 이후서부터죠. 그래서 유럽 재정이 이후서부터 유럽의 그 통합에 대해서 회의감을 일으켜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6월 달에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사실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올해 들어서는 이런 유럽의 통합 문제라든가 유로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굉장히 관심이 됐었죠. 왜냐?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 경제 국제금리 시장이 양대 현안, 양대입니다. 네. 양대 현안 것보다는 유럽 정치 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네덜란드 총선, 4월 달, 5월 달에 걸쳐서 프랑스 대선, 그다음에 긴급히 들어갔지만 6월 8일 날 이렇게 영국의 조기 총선, 그다음에 9월 달에 독일의 그 총선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이런 과정에서 사실 득세했던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극우 세력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판, 유럽판 트럼프주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걸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득세한다면 통합이 깨지는 거고 득세하지 않는다면 통합이 제법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올해 그 3월 달에 그랬던 네덜란드 총선에서 네. 극우 세력들이 쇠퇴했죠. 그렇죠. 그래서 집권당하고 유럽 통합에 대해서 강조로는 보수당이 승리했죠. 이런 상태에서 프랑스를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프랑스도 이렇게 유럽 통합에 대해 주장하는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유럽 통합에서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결국 유럽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로 봉합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6월 달에 치러질 영국의 조기 총선, 그 다음에 9월 달에 치러질 독일의 그 총선, 이 결과도 상당히 이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는 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의미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사실상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브렉시트 우려였거든요. 뭐 사실상 이제 불식됐다고 보면 될까요? 불식됐다고 이렇게 봐야죠. 네. 이제 그래서 왜냐하면 브렉시트 문제는 아마 이번 그 프랑스 대선과 관련돼서 가장 관심이 됐던 사항이었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프랑스가 왜 영국보다 더 관심이 되냐면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영국은 EU 28개 회원국 중에 하나죠. 그렇죠. 유로랜드 회원국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는 EU 회원국이자 유로랜드의 국가거든요. 이거 어떤 그렇죠. 차이냐 하면 유럽 통합은 두 가지 길로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전문가라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한국경제TV에 와서도 잘못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잔잔히 이 브렉시트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유럽 통합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은 이렇게 장앵커 개 모임 안 하시죠? 아, 저는 안 합니다. 네. 개 모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8개 현국들이 이렇게 개 모임을 하는데요. 네. 일단 그 개 모임을 하려면 개주에 해당되는 오야주는 한 석은 공짜로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다 얘기는 들은 것 보니까 이 같아요. 공짜석을 이렇게 타다 보니까 개돈을 많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원수를 늘려있죠. 늘려야죠. 회원수를 늘려있죠. 그럼요. 그게 네. 엘라지먼트다를 보였습니다. 엘라지먼트 확대다. 그래서 유럽 통합이 사실 1950년 로마 조약을 계기로 해서 구체화되는데 그때 회원국이 어떤 국가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6개국, 7개국으로 나오는데요. 7개국을 출발해서 지금 28개국 엘라지먼트 했다, 확대다 이렇게 엘라지먼트 단계다 이렇게 보이되었고요. 두 번째는
개오야지가 사실 한몫을 타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개돈을 탈 때 그냥 구자에 넣어주면 깨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안 높겠습니까? 불안하지 불안하죠. 않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돈을 탈 때는 월 1회씩 사실 그 좋은 음식점 가서 한번 개원끼리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개원 간에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한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그래서 디프링 단계다, 심화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통합은 단순히 회원국의 확대뿐만 아니라 서로 회원국가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소위 디프링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유로피언 마이트리 유니언에서 유럽 경제 통합, 여기서 유로가 도입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그 통합 헌법에 의해서 유로피언 파리티컬 유니언에서 EPU 해서 유럽의 정치적 일정도 통합하고 마지막에서는 유로피언 소셜 유니언에서 ESU 단계에서 결국 가치관까지 통일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는 브렉시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프랑스는 EU 회원국이자 유로랜드 회원국이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영국은 유럽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브렉시트 협상 국민투표에 나가 끌어들이라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영국은 그동안 따먹기만 했지 유럽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프랑스는 유럽 통합의 아주 핵심적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마크롱 후보의 당선은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럽의 그 비관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비관론을 해소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크롱 후보의 그 당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2011년 이후에 회원국의 탈퇴 문제 얼마큼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까? 그다음에 독립운동 문제,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 그 스페인 같은 카탈리아 바스크의 독립운동, 이탈리 같은 경우는 북부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운동,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프랑드르지 이렇게 독립운동 이런 것이 크게 줄어들지 않게 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총선의 극우 세력 약세, 그다음에 마크롱 후보의 그 당선으로 해서 극우 세력 르펜이 열세 이런 거로 해서 사실상 회원국 탈퇴 움직임이라든가 회원국 내부의 각 주에 해당되는 이게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또 브렉시트 우려가 불식되면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또 유로화 환율이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로화 환율 예전에도 말씀해 주신 바 있지만 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난 그 3년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대한 전제로 해서 슈퍼 달러가 온다, 달러 이렇게 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우리 대사인데요. 이 한국경제TV에서만큼은 작년엔 달러 사지 말고 엔화를 사십시오. 그러셨죠.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고 엔화가 25% 수익이 났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 살 바에 유로화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작년 연말에 전망 드릴 때 네. 그다음에 유로화를 사실 때는 올해 1, 4분기에 가장 고비가 될 겁니다. 특히 네덜란드 총선에 고비가 될 겁니다. 네덜란드 총선만 보고 사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요. 1, 4분기에 유로화가 1달러 1유로 경우에 따라서 등가 수준을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가 수준 정도 근처에 가면 유로를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로화 보면 1, 4분기 1달러 1유로 이렇게 등가 수준을 깨질 것이냐 하는 것이 각종 매스컴의 최대 회수고 그때 당시에 송기덕 그 사장께서 랭킹 뉴스를 만든 분이 송기덕 사장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만드셨다면 아마 랭킹 뉴스에서 특히 파이셜 랭킹 뉴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이 1달러 1유로 깨지는 문제가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네. 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네덜란드 총선을 계기로 해서 극우 세력이 약세다 보고 유럽 통합에 대해서 비관론이 줄다 보니까 한때 1유로 1달러 정도의 깨질 우려가 있었던 것이 1유로에 1.05달러로 유로 가치가 회복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지금 1유로에 1.09달러까지 회복된 상태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 새벽에 끝나는 우리가 이제 방송은 내일 그 대선 기간 때문에 안 합니다는 내일은 1유로에 1.1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화를 사놓으신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벌써 10% 이상 돈을 벌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의 관심도 달러보다는 유로화 투자에 관심을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도 있고요.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 자산보다는 유로화 관련된 각종 금융상품의 자산이 더 월등히 수익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일부 증권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비해 달러 강세가 된다. 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됐다면 미국 경제가 좋다 하는데요. 이 한국경제TV에서 방송만큼은
작년에 달러보단 엔화, 올해는 달러보단 유로화,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서 미국 경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경기가 더 좋습니다 하는 것을 누차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크롱 후보를 계기로 해서 사실 유로 가치가 더 회복되고 유럽 경제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냐? 사실상 그 유럽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수익이 미국보다 이렇게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 대선이 끝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영국의 조기 총선으로도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랑스 대선 결과가 영국의 조기 총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랭킹 뉴스 1일 때 네. 장캐스가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는 사실은 마크롱 후보 당선 그 일면 톱에 브렉시트 찬성파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 이렇게 네. 표현했죠. 그렇죠. 그걸 아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장캐스트에서 그 해석을 잘 해놓지 않았냐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브렉시트 여부에서 사실 마크롱 후보와 당선은 브렉시트의 찬성파에 직격탄을 날리지 않게 되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냐 다음 달 그 8일이죠. 그렇죠. 테레사 메이가 승부수로 던졌던 네. 브렉시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기 총선 이 결과가 굉장히 주목하지 않게 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배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자 브렉시트 조기 총선 이후에 조기 총선에서는 테레사 메이가 이길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레사 메이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유럽 통합에 대해서 영국의 완전히 하드 브렉시트냐 아니면 제도상으로는 국민이 결정해주기 때문에 탈퇴는 하지만 실질적 관계는 유유와 계속해서 가져가느냐 한 소프트 브렉시트냐 할 때 마크롱 후보의 이렇게 이번에 프랑스의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유럽 통합에 대한 비관론이 줄어들면서 사실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서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거로 확실치되는 테레사 메이가 EU와의 협상을 가져갈 때 하드냐, 소프트냐 할 때 소프트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는 9월에는 독일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유럽 통합과 또 유로화 앞날에는 또 메르켈 총리의 사연임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독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유럽의 맹주격이 이제 독일의 그 독일이죠. 메르켈 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는 뭐든지 유럽의 정치 일정은 사실 9월 달에 치러질 독일 그 총선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네덜란드 총선의 극우 세력 약세,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세력 약세, 그다음에 영국의 그 테레사 메이의 조기 총선 승리 가능성 높고 그다음에 9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메르켈 총리의 연임 가능성, 사연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장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인데요. 화제가 되냐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 마크롱 독일의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 가장 이렇게 정치 후견인으로서 내지는 정치의 어떤 후배로서 네. 가장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누굴까요? 네, 마크롱 후보라 그럽니다. 마크롱 네. 후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보수 중도 신당을 하겠지만 이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겠네요. 유럽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맞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상태에서 프랑스 그 대선에 대해서 유럽 통합에서 행식국이 독일과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의 그 선거에 대해서 당연히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르펜이라든가 멜랑숑이라든가 피용이라든가 마크롱 후보를 볼 때 사실상 가치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마크롱 후보고 내가 만약에 정치의 후배를 키운다면 마크롱 지금의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됐던 이분을 가장 이렇게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보면 그동안 유로랜드의 핵심 양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그다음에 마크롱 후보 간의 선순환 관계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네. 독일 국민들은 게르만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 관계죠. 그럼요. 그럼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독일이 뭐냐. 과거 보면 미국보다 더 국익을 강조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국익을 존중하고 독일의 마르켈 총리, 게르만 민족은 핵심이 굉장히 강한 국민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프랑스와 가장 원만한 관계를 가져간다는 상태에서 보면 독일 국민들이 실용적 관점에서 메르켈 총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통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합에 대해서 비관론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또 유로 가치가 회복되는 쪽으로 그리고 유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도움되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프랑스의 그 당선은 우리 입장에서 해외 현지 교민들의 반응도 국내 언론에 싣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가장 이렇게 우리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교민들이 가장 반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점에서는 한국과의 경제 또 한국 증시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